자, 오늘은 연애를 오래 못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많잖아요.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 술을 좋아한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다, 참 많지만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상담을 대략 한 달에 작게는 80건, 많게는 100건, 무료연애 상담까지 합치면 그 몇백 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연애 기간이 짧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짧은 패턴의 연애가 반복되는 사람들한테 꼭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세다, 아집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주관적 해석이 강하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근데 이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 강한 사람의 경우엔 이 우선순위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남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외제차를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빌렸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사고의 규모와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자친구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화가 온 시점에서 일단 여자친구가 병원에 실려갈 만큼 다치지 않았다는 정보는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화도 나겠죠.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남자의 머리에서는 지금 발생한 이 사고를 처리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나 놀랬는데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차만 신경 쓰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내 안전보다, 내 감정보다 차가 중요한가? 본인의 감정을 상대방이 다독여주는 것이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제1의 과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작 상대방이 차와 사고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뭔가 미안하긴 하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겁니다. 자, 물론 사고를 냈으니까, 남자친구의 재산에 피해를 줬으니까 당장 뭐라 하진 않겠지만요, 문제가 뭐냐면 애시당초에 남자가 사고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상황이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사고방식입니다. 자,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요. 애정과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너무 확고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애정과 사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런 마음이 태도에 반영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화살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래야 돼, 나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걸 참아야 돼, 그게 사랑이야.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내가 그걸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참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만의 사랑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상대방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질책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사랑의 기준이라는 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 주관적인 기준이 너무 확고해서 연애 도중에 상대방을 너무 괴롭게 만든 것은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너무 강하면요,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반대로 여러분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애정이 있으니까 맞추다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본연의 욕구들이 쌓일 거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원망감도 생기고, 그 관계에서 피곤함과 염증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태도를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기준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는 해요. 상담만 해봐도 알아요. 자기가 뭔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건 머리로 나는데 그냥 감정이 싫은 겁니다. 자, 근데 모든 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어 나갈 수는 여러분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의사도 좀 반영을 하고, 상대방 기준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이러면서 뭐 상대방에게 내 의사와 기준도 전달을 해서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게 연애를 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짧게 연애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면 어쨌든 본인에게는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연애를 하냐면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성들을 막 만나고 또 만나서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지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만나다 보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줍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미 연애 초반에 내 마음대로 연애를 하려고 하던 그 태도 때문에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고 애정도 많이 식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원망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원망할 게 없는 겁니다.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싶으면 내가 내 기준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상대방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맞춰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연애를 해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